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20년도 하락장에 알았으면 좋았을 유형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그 유형에 부합하면서 가격이 좀 착해지는 종목을 두 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가격이 착해지는 종목이 있으면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하락장에 알았으면 좋았을 유형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보면서 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제가 이름을 인크로스 유형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경제 해자 중에서 좁은 경제적 해자 정도 가질 수 있는 영역이고요. 인크로스는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이유는 조만간 또 좋은 매수 기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이 인크로스는 원래 영업이익률 20% 이상이면서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PBR 1.0을 상회하는 종목으로서 인크로스 유형을 만든 거고요. 인크로스가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이러한 종목은 여러 종목이 있었고요. 조만간 유사한 종목이 있으면 매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크로스를 대표적인 종목으로 골랐습니다. 우선 인크로스는 당사는 디지털 광고업 중에서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를 대신해 매체 전략을 수립하고 광고를 집행하는 디지털 광고 미디어랩 사업과 국내 최초 동영상 애드 네트워킹 다윈 SK텔레콤 DT를 운영 대행사업으로 주력 산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회사의 크게 매출처는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미디어랩 서비스이고요. 당사의 주요 제품은 디지털 광고 미디어랩 서비스로 광고주가 최적의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효율적인 미디어 플래닝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동영상 애드 네트워크 다이는 광고주로부터 집행 요청을 받은 동영상 광고를 동영상 컨텐츠 시작 전에 재생되는 광고 형태인 프리롤 형식으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디테일은 광고 메시지 발송 및 입점 수수료 발생 없이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 수수료 정산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서비스 운영 사업은 타사 서비스 운영 대행 및 솔루션이나 플랫폼 개발을 요청받는 경우 외주 계약에 의해서 이를 수행합니다. 크게는 네 가지 매출처가 있고요. 매출이 발생되고요. 미디어랩 쪽이 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애드 네트워크는 5%, 딜 운영은 11% 서비스 운영 같은 경우 8% 정도로 해서 전체 10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터넷 관련 기업, 즉 네트워크 효과를 잘 발휘하는 기업이 인터넷 관련 기업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플랫폼 관련 기업이 많은데요. 그 기업들은 좋은 점, 공통점을 할 수도 있고 좋은 점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요. 당사는 디지털 광고 매체 판매 대행 애드 네트워크 서비스 딜 운영 대행 오픈마켓 플랫폼 운영 대행 등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무형의 제품, 상품 등을 생산하고 있지 않아 기재를 상납하였습니다. 즉 생산 및 생산 설비에 관한 사항이 없다는 거죠. 이게 되게 메리트가 있고요. 왜냐면 매출 일반적으로 생산 설비가 있고 그런 업종 같은 경우 매출을 더 키우려면 생산 시설을 그만큼 더 키워야 되는데 이런 플랫폼 관련 기업이나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매출 발생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생산 설비가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매출 확장성이 훨씬 크고 매출을 확장하는데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거죠. 이게 되게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인크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상장 이후부터 계속 지켜봤던 종목이긴 하거든요. 안타까운 종목이긴 한데요. 제가 2020년도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한 몇십 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매수 못하고 다른 종목을 샀거든요. 물론 이 종목은 그 해에 30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한이 되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특정한 유형에 속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유형에 포함한 종목도 되게 많았었고요.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공통점, 이 유형 공통점은 영업이익률이에요. 쉽게 말해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이란 건 어떤 건 아시죠? 매출 대비 판관 빼고 얼마나 남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20% 이상 종목은 보통 상위 1%, 5% 안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만약에 이 가격이 그러니까 2% 항상 버는 기업이에요. 매출액 대비. 근데 이 가격, 이 저점 가격이 PBR 1.0 되는 가격에 온다면 되게 매력적인 구간이 되는 거예요. 물론 회사가 망가지면서 20% 되는 게 아니라 회사는 큰 하자가 없어요. 근데 주가가 PBR 1.0으로 떨어지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이때 보면 이때 막 영업이익률과 ROE조차 높으면 특급이고요. 근데 영업이익 높은데 ROE는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20이.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은 계속 20%를 유지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하락장에 저가가 PBR 1.0일 경우에는 되게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본이 큰 기업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아무리 높아도 자본이 크기 때문에 순이익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크기 전까지는 매출이 일정 기간은 적으니까 아무리 매출이 수익성이 좋더라도 매출이 적으면 영업이 높더라도 순이익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ROE가 낮게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이 종목은 계속 높은 영업이익률을 누리는 기업이니까 매출이 증가하는 순간 영업이익도 커지고 수익률도 커져서 ROE도 폭발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형인데요. 이때 보시면 공조롭지만 이때 보시면 이게 7,098원이 최저점이었고요. 이건 이제 종가 기준이니까 7,129원인데 이때가 공조롭지만 PBR 1.0 정도 되는 가격이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이 당시 BPS하고 비교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1.0 좀 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연말 기준 BPS와 이 가격을 비교하니까 1.0 된 거거든요. 보시면요. 이 917호는 연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3월이니까 1분기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는데요. 보시면 917억 그 저가일 때 2020년 저가일 때 914억이었거든요. 그래서 1.0 정도 나오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때 살 때는 자본이 917억이 아니었을 거예요. 더 적었을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때 PBR이 1.0을 조금 상회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상장 이후로 가장 낮은 PBR이었고요. 뭐 그걸 떠나서 주가도 가장 쌌었어요. 그러니까 한 3년 6개월 정도 신저가였고요. 상장 이후 신저가였고요. 그 기간 동안은 실적은 계속 쌓아오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보시면 ROE가 엄청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영업이익률은 항상 30%를 상회했던 종목이거든요. 매출 하락 없는 종목이고요. 특히 매출 하락 있는 종목, 마치 하락 없는 종목을 굳이 구분한다면 이런 을기업 있잖아요. 특히 갑기업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 같은 거 매출이 증가할 때는 많이 증가하지만 폭락할 때는 여지없이 폭락하니까 그런 기업은 매출의 변동 가능성이 너무 크니까 그런 종목은 좀 여래로 빼는 게 좋겠고요. 이 종목은 제가 몇 년부터 계속 지켜봤던 종목이니까 충분히 매수 기회가 있었던 거죠. 보시면 인크로스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이 드렸지만 광고업을 하는 업종이고요. 지금은 예전에는 보시면 최대주주가 2019년도 최대주주가 NHN에서 SK텔레콤으로 변경됐거든요. 2019년대. 그래서 SK텔레콤, SK스퀘어가 외이인이 41% 갖고 있고요. 자사주도 6% 갖고 있네요. 뭐 이 내용은 한번 봤으니까요. 우선 매출액 보시면 매년 증가 중이에요. 보시면.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판관비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죠. 이 회사는 큰 회사는 아니거든요. 관리비보다 판관비 중에서 인건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이 기업 같은 거 보시면 비영업이익이 적어요. 그쵸? 기본적으로 비영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계기업의 이익이 있을 경우에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이 기업은 그런 기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거의 세전이익과 비슷한 상황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에는 보면 55억 나왔는데, 이거 보시면 일회성이잖아요. 금리자산 평가이익에서 일회성이니까 이것은 뭐 크게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이 탁월한 기업들은 그런 기업의 오너들은 장기 부채를 잘 안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 재무상태가 좋고 돈도 잘 버는 기업 같은 거 항상 자산 중에 장기 부채가 없습니다. 자산 얘기 나눌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유동자산 중에서 이때 유동자산과 현금자산이 큰 기업이 좋거든요. 이 기업은 보면 며칠 초까지 계속 이때 좀 줄었네요. 400억 정도 줄었는데 좀 큰 비중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거죠. 비유동자산도 보시면 거의 유용자산이 없고요.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사채 차입금이 없네요. 되게 좋은 거죠. 매입 채무는 꽤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비유동 부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 같은 경우 거의 비유동 부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결같거든요. 뭐 팁 같은 건데요. 그다음에 그 자본 같은 경우 600억, 700억, 900억 이때 줄었네요. 뭐 사연 있겠죠? 보시면 부채를 줄였네요. 총부채를 줄였기 때문에 원래 이 자본이란 것은 실제 갖고 있는 자본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전체 뭐 나중에 얘기할 일이 있겠지만 이 기업이라는 건 자기 자본과 부채를 이용해서 자산을 이루거든요. 이 자산을. 그래서 이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적으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누어서 기입을 해서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는 거니까 이 자본이 준 게 나쁜 게 아니죠. 결국 이 부채 같은 경우는 꼭 갚아야 할 부채잖아요. 물론 시간이 노화되면 부채의 가치는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그 나머지 이 총 자산 중에서 만약 1906억이면 1906억에서 이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그냥 자본이라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때는 24억, 이때 되게 많이 늘었죠. 246억, 100억, 올해는 지금 14억이네요. 이 종목 단점을 보면 배당이 없네요. 배당을 지금 안 하네요. 단점이 있었네요. 제가 이 시점에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시대 이제 종목 볼 때 가장 먼저 볼 게 물론 주가 상황이겠지만 중요한 건 이때 시총이에요. 이때 시총에 부합하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이익률이 어떠는가 그걸 보는 거거든요. 보시면 뭐 이때 이제 3년 상장 후 신저가를 때렸고요. 900억대였고요. 이 1.0이었어요. 이게 포인트인데요. 제가 재무비를 한번 다시 볼까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만일 차입금이 300억, 200억, 400억 쭉쭉 느는데요. 단점이 발견되네요. 단점 보면 부채 총기가 좀 많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보시면 어떤 부채냐면은 사채 차입금이 아닌 이 매입 채무거든요. 이 매입 채무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 부채라는 것은 안 갚으면 어떻게 되죠? 안 갚고 몇십 년 지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입 채무라 부채인데 좋다는 게 아니라 갑기업은 보통 갑질을 하는데 그걸
매입을 해놓고 채무를 안 갚는 상황으로 해서 그 물가 상승만큼 그 부채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 제가 좋아하는 점은 영업활동 현금이 240억, 100억 나오는데 이때 보시면요. 자본 지출이 거의 없어요. 광고분.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것 같고요. 플랫폼 사업을 하는 거고요. 보시면 제가 매출 하락은 싫었는데 이게 좀 크게 하락은 아니고요. 좀 정체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 계속 증가 중이었거든요. 제가 최대로 좋게 본 것은 영업이익률이었고요. 30% 이상 나오거든요, 항상. ROE가 아쉬우니까 20은 안 나왔는데요. 이게 이 ROE 20 나왔으면 PBR 1.0까지 안 떨어졌을 거예요. 이게 20이 안 나오니까 ROE가 결국 중요하잖아요. 자기 잡은 이익률 얼마나 남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 때문에 PBR 1.0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영업이익 20%짜리 종목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게 매출 증가하는 거거든요. 매출 증가하면 100억에 20% 버는 것보다 200억에 20% 벌면 훨씬 금액이 커지잖아요. 40억이 되니까요. 그런 게임이 하는 건데요. 이때 매출 증가, 2020년도 매출 증가, 2021년도 매출 증가해서 보시면 영업이익 많이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항상 30% 이상 나오니까요. 이때 17 나오고 이때 보시면 25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주가가 7,000원짜리가 39,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400% 이상 올라간 거죠. 400% 정도 올라온 거죠. 이게 무섭잖아요. 이게 1년 만에 이게 수익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업은 맞아요. 근데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고요. 정말 접점 매수한 다음에 계속 추격 매수 했으면 1년만 홀딩 했으면 뭐 300% 이상의 수익 나니까 되게 좋은 상황이고요. 이건 인크로스 유형이라고 제가 명명했고요. 이때 이제 2020년도니까 지금 현재 상황, 물론 제가 이 종목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 종목이 다시 좋은 가격이 올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보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매출이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이 꺾였잖아요. 영업이익도 꺾였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매수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매출도 안 꺾이고 영업이익도 안 꺾인 종목 중에 영업이익률 20%짜리를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